네,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애니메이션 이야기하는 낭인 스카이포스터가 여러분들에게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드디어 제 집에 마이크가 생겼습니다. 사실 기뻐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게 컴퓨터는 장만하려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마이크랑 오디오 장비를 조금 갖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에 대해선 특별히 트러블이 없을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만든 영상으로 뭘 하느냐 하면요. 제가 저번에 5월 생존 신고 영상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라디오에서 잡담을 해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보는 콘텐츠를 하나 기획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콘텐츠의 일종의 파일럿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일럿 영상으로 뭘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생각났던 거는 울려라 유포니어 맹세 피날레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를 해볼까? 제가 요새 무슨 일인지 갑자기 이누야샤에 빠져 있어서 이누야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아니면은 이번 7월에 드디어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신작품이 나오죠? 그 날씨의 아이 텐키노코죠? 마침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전작품인 너의 이름은의 더빙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역시 파일럿으로 다루기에 적당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번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던 일러스트레이터 백인전, 그러니까 애쉬 샤크닌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전시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애쉬라는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애쉬라는 게 한국 한자로 쓰면은 앞에 애가 일본어 발음으로 애가 한국 한자로는 그림 회자고 뒤에 붙어있는 시 일본어로 시자가 한국 한자로 선생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선생이라는 의미인데 이미 여기에서부터 일본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좀 지위를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일본의 전철이나 지하철이나 많이 보고 있으면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광고가 엄청 많아요. 공공적인 성격을 띤 광고에서도 일러스트나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는 일본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 일러스트나 아니면은 만화가의 입지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만화가를 선생이라고 부르죠. 센세이라고. 그래서 이 애쉬 샤크닌텐,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백인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년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백인을 선정해서 그 해에 정해진 테마를 가지고 그 그림들을 모아둔 전시회예요. 그래서 2019년인 올해의 테마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시대라는 단어가 올해 일본인들한테는 좀 각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 올해 5월부터 덴노가 새로 즉위를 했죠. 4월까지만 해도 헤이세이 덴노의 시대였다가 이제 5월부터 연호가 바뀌면서 레이와로 연호가 새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마침 또 이렇게 새로운 덴노가 즉위하는 시기가 일본의 제일 긴 연휴 중에 하나인 골든위크와도 맞물려 있었어요. 더군다나 또 4월쯤이면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벚꽃이 피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테마를 선정한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시회 내부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상으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시대, 지다이라는 테마를 걸고 나왔던 그림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까지의 역사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두 번째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는 작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역사의 변천이라는 테마로 나온 작품들의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제까지는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물건이다라는 것을 되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역사의 변천에 어떤 중요한 물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어떤 중요한 역사의 혁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전시회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발견할 수 있는 재미도 있었고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작가가 와서 사인회도 되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굿즈 판매장에 가면은 이제 이 그림을 원본 복제를 해서 팔아요. 돈은 꽤 비싸게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만엔 2만엔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준 미술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전시회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작품은 뭐였냐면요, 모리쿠라 엔씨가 그렸던 시대의 개막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일본어로는 지다이노 마크아케라는 작품이었는데, 데이터로 된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그 이미지를 큰 캔버스로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시계의 배경을 설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밖에서 비추는 새벽의 햇빛이 따스하다는 게 정말 잘 느껴졌어요. 그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이 많이 느껴졌던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는 잘 몰랐던 영역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인 일러스트들을 만나고 그림들을 접할 수 있었던 재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콘텐츠를 어떻게 팔면은 잘 팔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게, 이게 아키하바라에서 이루어졌던 전시회인데 각종 애니메이션 굿즈 판매점하고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시회를 봤다는 입장권을 들고 가면 한정 브로마이드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얼마 이상을 사면은 애쉬 샤크닌텐에 관련된 어떤 굿즈를 추가로 얹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변 가게들하고 연계해서 이 전시회의 경험을 전시회 안에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아키하바라라는 지역의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면서 확장시킬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게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었습니다. 오늘 파일럿 애쉬 하크닌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이 콘텐츠를 조금씩 다듬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이 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라이브로서, 그러니까 스트리밍이죠, 그쪽으로도 한번 발전을 시켜보고자 하니까요. 부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를 들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히 지내세요.